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21일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곧 선거운동이 시작될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의 공천도 대체로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 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크게 내부 분열과 분란과 진통이 크게 일어난 것은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조용한 가운데 일부 반발이 있지만은 그런 대로 그들이 만든 이 규칙에 따라서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그런데 전체적 평가는 4월 10일 봐야 되겠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공천 파동은 이 목불인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저께,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제가 지금 11시를 좀 넘었습니다만은 조금 전까지 종편, 유튜브 등의 뉴스를 도배질 하는 것은 순천 지역의 낙하산 공천입니다. 민주당의 권향엽이라는 여성을, 거기에 서동용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는 커트라인에 해당되지도 않고 적격자로 간주되는데도 갑자기 그를 배제해버리고 권향엽 여성을 후보로 낙하산 공천을 했다. 당내 반발이 시작됐어요. 그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비서다. 그러니까 비서를 이 낙하산 공천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천이다. 자, 이래가 이제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단수 공천을 취소하고 기왕에 서동용 의원하고 이게 경선을 붙이기로 했다. 요래 놓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민주당은 고발한다. 왜 고발하느냐? 비서를 사천. 이재명 대표 부인실의 비서를 사천으로 내리꽂았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한다. 고발장을 낸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코미디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억지고, 어찌 보면 졸렬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인실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의 일정을 돕는 실장이 있고 부실장이 있는데, 부실장도 아마 복수의 부실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권향엽이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특히 그 서영교 의원, 여성 의원, 이게 말펀치가 아주 세지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부실장이었을 따름이지 수행한 사실이 없다. 비서라고 하면 김혜경 여사가 움직이는데 뒤따라가면서 뭐 핸드백도 대신 쥐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그게 비서지. 이게 부인실의 부실장을 어떻게 비서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허위사실 유포했다.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아주 매섭게 이게 텔레비에서 그런 공격하는 걸 봤는데, 그러자 어떤 자료가 나왔느냐. 후보 시절에 김혜경 여사가 지방 곳곳에 다녔는데 밀착해가 다니면서 이렇게 뭐 가까이에서 일을 돕는 그 사진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권향엽 씨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나왔다. 이걸 이제 들이댔어. 그러면 이게 비서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과열되고 여야 공방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비서 개념에 대한 해석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세크리터리라고 그래요. 장관도 세크리터라고 그래요. 국무장관을 이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령 대통령실 비서실의 비서실장과 거기
비서관 행정관 전체를 그걸 비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서라는 글자 그 자체가 비밀스러운 서류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심인물, 어떤 권력자의 가까이에서 비밀스러운 일, 사적인 일을 돕는다. 권양엽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지요. 명칭은 대통령 후보 부의실의 부실장이었. 부실장이 왜 비서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졸렬하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기가 막히다고 할 수도 없고 눈 감는 게 나아요. 눈을 감는 게 나아요. 이 목불인견이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공천의 막바지에 벌어지고 있다. 헌정 78년에 22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됐는데, 이 22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가장 시끄럽고 그 중에 과반을 획득하고 있는 21대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행태가 전통 야당의 역사상에도 이런 일이 없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정점으로 이제 삼김 시대가 사실상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29 이전의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각각 그들이 당 총재로 국회의원 공천을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반발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야당은 어찌 되느냐? 야당도 반발이 없었어요. 왜? 그 시대의 야당은 극히 제한된 사람만 했다고. 야당 하다가는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아무나 나서서 야당 신민당의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누구다 후보가 뭐 현역 의원도 있고, 현역 의원이 아니라도 그 지구당 위원장 오래 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넘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후보는 거의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공천 파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87년 이른바 민주화 시대가 된 이후에 또 삼김 정당은 그 삼김이 공천권을 그냥 명령형으로 행사를 했어.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시대가 이제 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됨으로써 그 시대, 공천을 그렇게 하는 시대는 이제는 완전히 저물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 당심 50, 민심 50. 또 여기 또 세 군데가 권리당원 무슨 책임당원 몇 %.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무슨 가산점 제도가 또 들어서고 이랬는데 여전히 중앙당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삼김 시대와 똑같다.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성질이 조금 다르다. 이게 절대 지배자인 삼김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당 대표가 되거나 당의 실력자 된 사람들이 중앙에서 당의 공천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중앙당 개입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해지고 있는 국민 공천 시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지게 됐지. 삼김 시대 공천, 그 국민 공천 시대가 아니지만은 잡음은 없었다. 이제는 중앙당에서 복수의 인물들이 공천을 좌우하고 민주당 경우 같은 데는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이걸 좌우하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다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국민 공천이라는 게 뭐냐? 중앙당의 개입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게 국민의 공천. 헌법이 어찌 되어 있느냐? 정당은 공천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 국민이 주인인 절차라는 뜻이. 그리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받아들이는 필요한 조직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게 지금 민주당은 그 공천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제가 보기엔 100% 아니다. 국민의힘당은 뭐 그런 대로 자기들 원칙을 정했지만은 크게 나무랄 수 없지만은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중앙당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양쪽 다 국민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 박찬종 씨가 말하는 국민 공천은 뭐냐? 국민이 후보를 뽑는 게 국민 공천이죠. 지금 국민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부 여론조사다, 무슨 규칙이다, 뭐 국민 추천제라는 또 말도 쓰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국민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당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지역에 그 지역구 당원과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후보를 결정한다. 이게 국민 공천이에요.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캄캄합니다. 캄캄해. 언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여러 선진국에는 각각 그 공천 제도에 대한 어떤 문화와 전통이 형성되어 있어요. 일본은 일본식 문화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식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향할 점은 미국식 모델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식이 어떤 것이냐? 중앙당이 있어요. 중앙당에는 총재가 없어요. 전국위원장이란 것만 있어. 공화당하고 민주당에. 이거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 때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하는 전당대회에서 방매이만 치는 사람. 그 워싱턴 중심가에 거의 마주보다시피 민주당 당사와 공화당 당사가 한 10층 빌딩이 있는데, 그럼 거기 뭐 하는 자리냐? 전국위원장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통계나 내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크게는 다음은 주별로 2명씩 뽑는 상원의원, 그 다음에 인구 비례로 뽑는 하원의원. 하원의원 430명, 상원의원 100명, 대통령 한 사람. 이걸 각 당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해당 지역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주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게 후보를 결정할 때 되면 일반인도 자발적으로 등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일날 본선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다. 자범이 있느냐?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도 자범들이 많았지요. 선거구를 쪼개기 붙이기 하는데 실력자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계리만들임도 있었고 여성 참정권도 1920년대에 미국은 비로소 인정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국민공천제는 아주 확립된 공천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대로 가능하겠느냐? 가령 예를 듭시다. 지금 여기가 서초구입니다. 이 방송국이 앉아있는 데가 이 서초구, 이게 을구지요. 서초구 을구에 그럼 국민공천제가 미국식으로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역에 국민의힘당 책임당원, 민주당의 기왕의 책임당원이 있고, 그리고 그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나는 이 민주당 쪽을 지지하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겠다. 나는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니까 거기에 등록하겠다. 이래서 그 당원과 등록된 여기 유권자가 일정한 날 나가서 지역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선택을 합니다. 이게 국민공천제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를 지금 당장 실시한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권리당원이라는 게 1,000원씩 6개월인가 내면 당원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권리당원. 그러면 6,000원만 내면 그 이후는 안 내도 그거 낸 기록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건 얼마든지 얼마 뜻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이걸 동원할 수 있다. 우리의 이 인지상정으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 투표일에 임박하고 일반인들이 등록하게 할 때는 또 동원령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번에 이 지역 후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동창 친지를 총동원해가지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것이 있으면 흠집이 되고 결국은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버리고 많은 전통이 100여 년 동안 쌓였어. 우리는 그게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중앙당이 개입하게 됐는데 중앙당이 개입하다 보니까 삼김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실력자와 이재명 같은 아주 기묘한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나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당장은 물론이고 앞날도 도저히 당신이 말하는 미국식 그런 제도 이게 불가능하다. 말해놓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 제가 생각해도 그래. 그러면 이런 당의 공천에 이게 잘못됐다, 불만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뛰쳐나와가지고 무소속이라도 도전해서 그 당의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사람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22대 국회의원 공천 막바지에 그런 사람도 지금 없어요. 제3당 만들었는데 여기 자꾸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앙당이 개입하고 강한 중앙당이 이 공천을 지도부가 개입해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번 22대 공천에도 그대로 적용됐고 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23대, 24대로 연년세세로 이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신인이 국회의원 되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저 줄을 잡아야 된다. 센 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충성을 바쳐야 된다. 특정 지도자에게. 그리하여 거기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용비어천가를 불러야 된다. 권향엽 씨가 대통령 후보 부인실의 부실장이지 비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한동훈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이제 그런 요소들로 공천이 결정이 된다. 하늘과 땅을 두고 통탄할 일이지요. 양심적이고 올곧고 국회의원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 헌법 46조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길이 이런 식으로 다 막혀 있다. 그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22대 국회에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양심 직무,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 이행할 수 있겠느냐. 오늘의 결론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도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중앙당에 개입하지 않은 국민 공천제로 가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 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